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조금 우울했어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묻는다고 덮어집니까? 우리에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의 악취가 진동하는 노물통에 불과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만나보신 것처럼 일단 야당은 이준석 돌풍이 불고 온 쇄신바람이 한창인데 반면 민주당에는 또다시 조국의 시간이 들어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참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까지 나섰는데요.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꾀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본인 회고록 논란이 꽤 거세니까 이현정 의원님. 본인이 SNS에 여러 얘기를 했는데 독자 여러분의 정독과 질정, 그러니까 꾸짖어 바로잡음을 기대한다 라면서 꽤 그 고사성어와 한자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현재 저는 미리 안치된 극수일 뿐입니다. 꽤 어려운 단어들을 조국 전 장관이 많이 썼습니다. 저건 아마 통역이 있어야 알아먹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사 입사 시험 준비할 때 외웠던 이야기인데 거의 뭐 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질정, 위리안치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독자 여러분들 이거 잘 해석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저렇게 왜 어려운 용어로 저렇게 본인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조국 전 장관은 제가 그동안 쭉 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앞선다. 또 말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말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듯이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제 취재를 하면서 김 대통령이 뭐 매일 책도 많이 읽어서 아시는 거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용어로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참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뭐 이 죄인의 거처에서 울타리가 쳐진 거에서 죄인처럼 살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랬을 때만 사사건건 SNS를 통해서 본인 다 입장 밝히고 선거 때 입장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본인이 극수같이 지금 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어디 귀양 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 끊임없이 자기 SNS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현실적으로는 정치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있고요. 다 이야기 해놓고 또 책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법정에 가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법정에 가서는 재판장이 하라고 해도 이거는 저는 친인척이기 때문에 형법 123조에 따라서 말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할 때는 말 안 하고 말 안 할 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제가 반대 입장에서 서보면 위리안치나 극수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가장 적확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한자 영어로 쓸 수는 있겠죠. 일단 이건 뭐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을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를 떠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정말 실제 어떤 필요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시는 수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의 해명 때문에 책을 낸 거다. 그리고 본인은 귀양간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정책으로 해석하는 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뜻을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특수부 수사를 한번 받아보면 정말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A라는 범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여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니 한 번 잡혔으니까 A라는 외에 B, C까지도 다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특수부의 어떤 특징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표창장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범죄로 전 가족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또 아내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실제 이제 이런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재판에서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소명을 했고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신의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 이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조국 전 장관의 표현의 자유로 그냥 인정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떠한 거리 관계를 두느냐 이 부분의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차라리 조국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만들라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는데요. 과거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권 후보까지 뭐 거론되고 있는데 대권 후보 몇 일 올라선지 아세요? 전 대권 후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죠. 네. 뭐 관심이. 글쎄, 뭐 이 정도면은 비아냥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차라리 조국 전 장관을 여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도록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실제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 잘못을 인정하고 비판하느냐 여기에 따라 민주당 당심도 많이 갈릴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라면 이 조국의 시간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 민주당에서 이 조국 전 장관 때문에 4.7 재보궐선거를 졌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이참에 한번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선에라도 나와서 정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뜻에서 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책이 다시 회자되고 조국 전 장관이 주목을 받는 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속으로 내심 반기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회자되고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자영 차장, 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여당, 그러니까 제1야당만 지금 조국 출마설 얘기를 뭐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된다면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지 않는가 무언가 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했어요. 네. 저 의원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아마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일반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윤석열 키우기만 해준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을 만든 파라리 조국과 추미애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당 지지층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 전 장관과 정말 가까운 몇몇 인사들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분도 하나의 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방어권,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지당한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이번 그 책 출간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정치 전면에 나선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 편협한 일부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자영 차장이 보셨을 때 익명이지만 한 여당 의원이 이런 속내를 조국 전 장관의 속내를 잘 아는 친한 의원이랄 거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의원은 익명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명으로 얘기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을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국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오히려 야당은 지금 이준석 돌풍인데 우리는 조국 수렁에 빠지면 내년 대선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의원은 실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렇게 익명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 전 장관과의 어떤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조 전 장관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하는 얘기를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흑서의 저자들 반응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SNS가 다시 나오자 조 전 장관 얘기. 재앙이 그칠 줄을 모른다는 진중권 전 교수. 세계 최고의 멘탈왕이다. 라는 얘기. 나를 밟고 봐라. 본인이 셀프로 성역하는 거 아니냐. 라는 정말 작심 비판들을 다 조국 전 장관에게 쏟아냈습니다. 장외에선 이렇고요. 사실 민주당 당내 여론도 지금 반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형사 피고인을 어떻게 이렇게 감싸냐? 아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1년을 너무 많은 지탄과 욕을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투성이였던 것 같아요. 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표가 달아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조금 우울했어요. 그런데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추미애 전 장관은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 조국 전 장관 패거로 이렇게 평가했고, 빅3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 소탕에 가까운 수사했다라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조국 전 장관에게서 가슴이 아린다고 했는데, 딱히 이재명 지사만 공식적인 입장이 없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저는 참 이 책을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발간한 저는 의도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입장들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자,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들 입장이, 대선 후보들 입장이 뭡니까? 저걸 물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보면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았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시피, 더군다나 자기 부모의 직업 때문에 자녀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들,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보면서 많은 불공정에 대해서 또 분노했던 우리 20, 30대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입었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 소탕에 가까운 수사를 당했다, 가슴이 아린다,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로남불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선 후보를 또 좀 명확하게 이 부분에 질타를 하든지 꾸짖든지 해야 되는 게 저는 대선 후보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지는커녕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지금 혐의가 검찰에서 소탕한 게 드러났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4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마 그 부분을 알 겁니다, 본인도.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자유차 평론가님,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더라도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는 또 당심, 친문의 구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는 또 낼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주당 대선 경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선거에서 1등 후보는 당심보다 민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등 후보를 추격해야 되는 2등, 3등, 4등 후보들은 강성 당심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눈앞에 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당심을 호소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에 본선 경쟁력을 이제는 생각해야 돼,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옹호 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침묵하면 되지만 대선 경선 시작되고 토론하게 되면 상대 후보가 질문했을 때 마냥 침묵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이 조국의 시간 때문에 가장 곤혹스럽고 난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당의 당내 일부 의원들은요, 이제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언론이나 재판을 통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올 게 나와서 다들 뭐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한 단계를 좀 정리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지금 그 이야기 넣을 때가 아니고 저희가 2일날 전체 대국민 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송 대표. 그러니까 모레 2일에 대국민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걸로 보여져요. 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청년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불거진 어떤 조국 논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물론 방금처럼 이렇게 아련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책에서는 공정의 문제, 아파찬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으로서 하는 말과 어떤 공정, 법의 잣대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국의 문제도 어떤 조국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사냥을 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냥을 당했는데 이 사냥을 당해도 이겨내려면 안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잡혔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올 기회는 본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송영길 당 대표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거라고 보고요. 조국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개인의 말과 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공정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조국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 송영길 대표의 침묵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의 분열 얘기,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